네, 특징주 네이처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큰 리스크들이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영자의 그 도덕성 저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주가 조작 행위는 앞으로도 이제 근절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처벌들이 필요하겠죠. 이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주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주가 조작 혐의로 그 라정찬 네이처스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가 조작을 했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징역 12년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이제 상당한 중형에 해당하는 것은 맞기는 맞죠. 부족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만큼 혐의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남부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진행됐었던 그 라정찬 회장 등의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공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징역 12년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벌금 300억 원이죠. 참 300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징역 12년과 300억 원의 벌금. 그래서 이제 라정찬 회장에게만 그 내려진 건 아니고요. CFO인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그리고 홍보 담당 이사 네, 김모 씨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 원 네, 비슷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투자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분석을 할 때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면 괜찮겠지만 저도 생소한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은 저도 따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익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쉽지 않아요. 실제로 제약회사나 이런 데 근무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론으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아직 감을 잡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가 조작 관련된 리스크 그런 논란에서 제약바이오주가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가장 모멘텀이 매력적이면서도 가장 조작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네이처셀이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 개발보다는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맸다 이런 정황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정찬 회장 변호사 측에서는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이제 기소를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는 그 네이처셀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조인트 스템 어차피 네이처셀의 그 모멘텀이 조인트 스템이었는데 네, 이 조인트 스템의 성과를 이제 조금 이제 과장해서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이거죠.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줄기세포 치료제는 워낙에 좀 매력이 많기는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그 바이오 관련주 대비해서 조금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 아직 유효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혐의가 나왔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요. 회사에서 이게 이렇다고 설명을 하면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실 회사에서 IR이든 뭐든 내놓는 자료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것들을 나서서 하나씩 이제 회사를 방문해서 알아본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무겁게 처벌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네이처셀의 이제 그 신뢰가 상당히 크게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네이처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도덕성 문제에 계속해서 휘말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그런 도덕성이 저하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금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빠진 가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이번에 구형이 확정되고 이것은 주가 조작이다 라는 자극적인 이슈가 나오니까 거기서는 투자 심리가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일단은 오늘 주가가 이제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하한가 근처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지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또 한두 번 정도는 나오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두렵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마음 놓고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 계속해서 이제 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주가에 꾸준하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이제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은 보지 말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면서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게 정성적 평가에서 주식 매매를 할 때 그 경영자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영자에 대한 뭔가 노이즈 혹은 도덕성 관련된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투자하실 때 일단 투자 관점에서 빼고 보실 수도 있고 또 거의 다 이게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이슈가 나올 줄 알았으면 미리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입니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없었던 뭐 변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해도 이런 이슈에 휘말릴 수는 있는 거니까요. 항상 좀 보수적인 접근, 분산 투자 그리고 몰빵 투자를 하지 말고 분할 매수, 분할 매매 이런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하시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